내 월급을 부탁해. 자, 오늘의 사연자는요. 그린티. 이분은 여성분으로 제가 추정이 되고요. 나이는 37세입니다.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, 이분은 좀 특징적인 걸 얘기해 주신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비스업 직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대요.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, 그러면 무려 17년이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, 이분은 어떤 게 고민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대 중반 고졸에 콜센터, 안내데스크, 판매직 등 서비스직 근무를 했었습니다. 현재 배민사무 보조로 근무 중이고요. 그리고 현재 청약 당첨으로 6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. 지출, 적금, 대출 상환.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은지 월급이 적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. 여기에서 청약 당첨은 이제 임대 아파트. 네, 청약 당첨이고 또 요건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임대 아파트로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를 살고 난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고요. 그린티님의 고민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. 우선 첫 번째는 최저 월급에 전세자금 대출도 많은 상황에서 지출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? 라고 하셨어요.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월급이 크게 상승하는 게 없어서 이분이 아마 월급 금액이 늘지 않고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은데, 그리고 월 7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, 자, 그리고 지출, 적금, 대출 사항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, 돈 모으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,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되는지,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, 세전 월 182만 원이고요. 그리고 고정 지출은 80만 원이고 저축은 7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. 월급 내역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티님의 고정 지출 내역이에요.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우선 대출 이자는요, 현재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. 근데 여기 임대료와 관리비, 그러니까 수도, 전기세를 포함해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매월 18만 원씩 내고 있어요. 그리고 신한체크카드로 20만 원 정도 매월 쓰는데 식비가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 대출이자, 그리고 주거비, 그리고 식비, 체크카드로 쓴 5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. 보험, 실비보험 하나 들어가고 있고, 그리고 ING 생명보험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실비보험은 3만 원이고, 그리고 생명보험은 6만 5천 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실비는 3만 원 정도면 좀 저렴하고요. 그리고 생명보험은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 현재 9만 5천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 요금은 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. 알뜰폰은 아니고 그냥 일반 요금제를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교통비도 7만 원. 여러분,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. 그때 20일을 꼬박 왕복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, 뭐 교통비를 대중교통을 쓴다 해도 5만 원인데 7만 원이면 이분 거의 대중교통만 이용을 하시고 거의 딱 다른 데도 별로 안 다니실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네이버 쿠팡 8,000원 멤버십 결제한다고 하셨는데, 네이버는 아마 네이버 멤버십 4,900원이지, 이거 4,900원이고 쿠팡 와우 멤버십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2,900원.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해서 8,000원인 것 같고, 그리고 코웨이 매트리 케어를 쓰시더라고요. 이게 그 매트리스 케어해주는 구독 서비스더라고요. 요즘은 뭐 거의 유튜브 보시죠? TV 보시나요, 여러분? TV와 인터넷 요금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아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뭐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약간 카드 할인이라든지 뭐 상품과 결제라든지 뭔가 결합이나 이렇게 막 17,000원, 막 8,000원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 끼워가지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. 지출 부분은 끝났고요. 이제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살펴볼 건데, 우리은행에 3%짜리 적금 10만 원을 넣고 계시고, 그리고 웰빙 저축은행에서 20만 원짜리 하나, 그리고 30만 원짜리 하나, 그래서 두 개 합해서 50만 원, 20, 30에서 50만 원 넣고 계시고, 그리고 청약 저축통장 10만 원씩 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10만 원, 50만 원, 10만 원 해서 총 70만 원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.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,81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고, 그리고 이자는 2.9%예요. 2.9%고,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이자가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9만 813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. 자, 와, 저축 잘하신다. 다들 칭찬하시는데요, 그린티님. 그린티님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? 다들 칭찬해 주셨어요. 알뜰하게 잘 사신다고.
자,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,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, 뭘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우선 내가 받을 거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. 자, 적금을 3%짜리, 5%짜리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, 자, 위에 건 3%짜리 적금인데요. 10만 원씩 1년 넣으면 12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세전 이자가 19,500원 정도 돼요. 자, 그리고 50만 원을 넣고 50만 원을 넣고 있는 적금은 5% 이율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했을 때 이자가 16만 원 정도 돼요. 그래서 이자가 약 15만 3,972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자가 약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느냐? 자,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%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,800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10%면 380만 원이죠. 1년 동안 380만 원을 갚는 거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요.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냐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면제해줘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할 때 갚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380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죠. 그래서 이 금액이 11만 원입니다. 11만 200원, 정확하게는 11만 200원인데,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린티님이. 자, 적금이자가 연간 총액이 15만 3,972원인데, 자, 10% 연간 이자가 11만 원이에요. 자, 그런데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, 3%의 적금은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금리가 약 2.5% 정도가 됩니다. 아까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? 네, 2.9%라고 했죠. 그럼 뭐가 더 높아요? 대출 금리가 더 높죠. 그러면 이건 적금을 넣는 것보다 대출을 갚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받을 금액보다 내가 나갈 금액이 더 많으니까.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만 내고 쓰고 다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럼 나는 목돈을 빌려 쓰는데 그 비용만 지불한다, 이자만 낸다의 개념인데 내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내가 그 몫은 다시 받아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모으는 것보다는 이자를 주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대출을 갚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짜리는 적금보다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고요. 5% 적금 같은 경우에는 네, 괜찮아요. 그래서 그거는 넣어가지고 네, 이자를 받으시고 우리가 대출을 그냥 쓰시는 게 낫다. 훨씬 나에게 금액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최저월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많은 상황에서 지출을 잘 하고 있는가요? 네, 잘 하고 계세요. 다들 또 칭찬해 주시는 거 보셨죠? 자, 월급이 적지만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고 계시고, 이분이 전세자금이 대출이 많다고,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4천만 원, 3,800 정도면, 이게 보증금이 4천이 좀 넘더라고요. 그래서 3,800만 원 정도면 뭐 금액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, 그래도 다른 요즘 주택,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임대료도 보증금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지금 가지고 계신 목돈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안 적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적금 넣고 있는 게 본인이 지금 모으고 있는 게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 하셨는데 목돈을 모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가 조금 궁금해요.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나 지금 이래도 될까? 나 내 나이가 벌써 30대, 37살인데,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? 스스로 굉장히 자문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매월 7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, 네,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. 물론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지만, 그거는 제가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리고 지출, 적금, 대출사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, 우선 적금은 이율이 낮은 것 대출 상환으로 돌리고 이율이 높은 건 계속 적금으로 넣으시는 게 낫고 지출은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연을 보고 전체적인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분은 목돈, 좀 종잣돈, 좀 큰 돈이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급을 봤을 때
자, 월급 같은 경우에는 저축 금액을 10만 원,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조금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일주일 3만 원으로 식단 뭐 알차게 뭐 활용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영수증 인증하잖아요. 3만 원치 장 보고 일주일 식단을 만들어서 조리법, 레시피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는 채널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고 좀 레시피나 먹는 거 참고하기도 하거든요. 솔직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서 뭘 해 먹어야 될지가 문제잖아요. 알차게 더 좀 비용을 저축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식비를 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지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, 알뜰폰으로 가면 3만 원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통신비를 좀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통신비 3만 원조차도 한 17,000원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저는 9,900원이요, 통신비. 고정비 할인받기. 우리은행 알뜰 교통카드가 올라갔었는데 그 카드가 뭐 관리비나 이런 고정비용 나가는 게 할인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알뜰 교통카드다 보니까 걷는 걸음수에 따라서 조금 더 교통비도 할인받고 적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팀한테는 아주 좀 딱인 그런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솔루션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자산 형성, 목돈을 만드는 게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넣으면 나머지 뭐 적금 금액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이제 목돈으로 모아 같이 줘요. 만기가 되면. 그래서 좀 청년들이 자산을 만들어서 좀 주거나 이제 생활에 필요할 때 목돈이 들어갈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은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산 형성 상품 한눈에 보기가 있어요. 그리고 청년 정책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.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품들도 있지만 또 지역별로, 지자체별로 또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거는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지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또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추가 수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지금 소득도 물론 그래도 계속 소득이 있는 게 또 다행이지만 앞으로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, 내가 늘릴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국민 내외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학비도 좀 지원 받으시고 좀 나만의 스킬을 좀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의 시대는 성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세팅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배운 걸로 끝까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죠. 그래서 계속해서 날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거 외에도 요즘 돈 버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서 추가 수입을 한 30만 원 정도 높이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주거 안전성 확보. 이게 지금 임대주택으로 만약에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주거를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, 그러면 이 다음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. 나중에 뭐 집을 새로 하나 살 건지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투자나 다른 것도 있지만,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건 개인의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. 자,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선 1억을 최대한 모으시고 최소 1억 최대한 빨리 모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,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되죠. 뭐 필요하면 또 팔 수도 있고, 부동산 자체만으로 또 나중에 가격이 뛴다거나 하면 뭐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다. 이분 노후 관련 상품이 지금 없잖아요. 그러면 이 주택을 잘 활용을 해서 나중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부동산만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만 적절히 잘 해둬도 나중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잘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부동산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준비한 내 월급을 부탁
이렇게 그린티님의 사연으로 함께 했습니다. 댓글,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 나이 한 살을 로켓 배송으로 보내주신다 하셔가지고 로켓 와우는 무료 반품됩니다.